네, 안녕하세요. KB증권에서 화학과 원자재를 맡고 있는 백영찬입니다. 저는 오늘 2022년 화학과 정유 산업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화면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낭중지추란 말이 있는데요.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드라진 영역은 어딜 내놔도 눈에 띄인다는 뜻이죠. 제가 화학과 정유의 섹터가 되게 브로드하게 넓고 투자자분들이 저한테 문의하는 건 영역이 많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모른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이번 전망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세 파트입니다. 결국 내년에 테마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섹터는 전기차 배터리, 그 다음에 소재화학, 그 다음에 정제마진입니다. 뒷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에 관한 밸류에이션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탑픽스가 뭐냐고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의 테마가 맞다면 SK이노베이션, OCI, 코롱인더, 그리고 S-오일 보시는 이 네 개의 기업을 저희는 화학정유 내년도의 탑픽스로 제시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 기업들을 선택했고 이 기업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알려면 산업을 알아야 됩니다. EV 배터리입니다. 뭐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전기차 많이 팔리지 않나요? 뭐 전기차 배터리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구체적인 숫자와 거기에 대한 영역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K 배터리라고 해서 우리 배터리 3개사죠.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배터리 3개사의 영업이익 추이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적자와 흑자를 왔다 갔다 했고요. 사실은 돈을 버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인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건 올해 영업이익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상계사 합산이 1조 2천억입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영업이익을 냈고요. 저는 주목하는 건 이익 증가 속도인데요. 올해보다 내년, 내후년에 3조 7천억까지 영업이익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매년 70% 이상의 성장률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면 올해 SK이노베이션이나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주가는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실적을 냈지만 주가는 오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슈가 많았습니다. 상기에 보면 GM볼트의 충당금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7월 달에 물적 분할을 발표하면서 배터리 셀 업체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과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은 좀 이슈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시는 이런 매출액이라든가 이익 성장의 이러한 부분들은 누가 가져갔냐?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뭐 포스코케미칼 같은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예상을 크게 상회했던 거죠. 그러면 제가 주목하는 건 바로 거꾸로 내년에는 무엇을 주목할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충당금이나 물적 분할의 이슈가 없다면 투자자들은 다시 여기서 말씀드린 오른쪽에 있는 EV 배터리의 이익이 증가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집중할 것이다. 그래서 EV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제 투자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시는 그 그래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EV 배터리 기업들의 장점이 뭐냐? 저는 한국 배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빨리빨리이자 상당히 많은 선제적인 확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올해, 그러니까 작년 기준에서 배터리 캐파가 172기가와트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내년에는 300기가로 더블업이 되는 거고요. 2023년에는 407기가가 됩니다. 이 속도는 보시는 것처럼 경쟁 기업 대비해서도 빠를 뿐더러 지역별로도 유럽과 미국, 중국 등 다변화됩니다. 결국은 전 세계 배터리 기업의 넘버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외람되지만 요즘 주가 동향을 보면 코리아 넘버원들의 주가가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 드리면 저희가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아이돌이 있는 엔터 관련주, 그러니까 기획사들의 주가도 많이 갔던 이유는 저희가 원앤온이기 때문이잖아요. 빌보드 차트에서 뭐 우리가 많은 석권을 하고 있고 거꾸로 만약 EV 배터리, 제 K 배터리가 캐파와 이익으로 1등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 부분도 상당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성장을 해왔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그 화면은 한국 2차 전지인데 여기에서는 SK이노베이션을 좀 빼고 왜냐하면 2011년부터 하다 보니까 삼성 SDI와 LG 화학의 배터리 사업부 실적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성장을 매우 잘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주가는 저평가받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2011년도에 매출액이 보시는 화면에 보면 5.1조 원입니다. 근데 내년에 매출액이 제 추정치가 맞다면 49조 원. 결론적으로 12년 만에 10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년 만에 10배가 됐어요. 근데 주가가 10배였냐? 그러진 않았죠.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EV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는 엷은 파란색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을 주가 100으로 봤을 때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과실을 짙은색 그래프인 배터리 소재 기업들, 에코프로비엠, LNF, 첨보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극단적으로 2배씩 간 거죠. 내년에도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 그 과실을 EV 배터리가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고 지금이 바로 그 기회가 아닐까라고 해서 SK이노베이션을 추천드렸습니다. 다음 파트입니다. 정제 마진입니다. 정제 마진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년 전에 차화정이라는 용어로 아시는 투자자가 있다면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랜 투자자이고 상당히 많은 투자 관료를 갖고 계실 텐데 차화정이 뭐냐면 자동차 화학 정유의 약자였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이익이나 업황이 좋았다는 뜻이고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제가 주목하는 건 정제 마진이 드디어 2011년 이후로 최고의 수준에 왔다는 겁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2020년 팬데믹 때 마진이 BEP가 안 됐습니다. 3.9달러 정도 됐고요. 배럴당. 올해가 5.7불이고 저는 내년도에는 7.3불까지 예상됩니다. 통상적으로 정유사가 7불 이상의 마진은 초호황 국면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게 예상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구조적으로 수급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요의 증가는 30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를 충당해야 될 정제 설비들이 안 나오고 있죠. 그럼 또 질문이 들어오는 건 정제 설비를 빨리 지으면 되지 않나요? 하겠지만 정제 설비를 짓기 위해서는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장사를 하루 이틀 할 수는 없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고 나서 30년 정도의 어떤 이익 창출이 없는 사업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유사들이 30년 후에 정유업이 호랑이라고 봐서 증설을 할 수 있겠냐는 거거든요. 이거는 전기차하고 상당히 상충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구조적인 수급 밸런스가 앞으로 3년에서 5년간은 계속 안 맞을 거고 제가 알래스카는 가보지 않았지만 알래스카의 봄이 상대적으로 따뜻해 보이는 이유는 겨울이 길고 춥기 때문입니다. 정유업이 그동안 힘들었어요. 알래스카의 봄이 왔다고 보고 저 그 봄을 좀 만끽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나쁜 일도 한꺼번에 오는 것처럼 좋은 일도 한꺼번에 와요. 그게 좀 아이러니한데 지금 수급이 안 맞는 와중에 우리가 기댈 언덕은 증설이나 아니면 가동률 상승이었는데 그 아시아의 석유 시장에서 꼭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동남아시아는 항상 원유는 많이 나지만 휘발유 등등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베트남, 태국 이런 국가들. 그런데 거기에 석유 제품이 휘발유 등경유를 공급하는 지역은 바로 한국, 중국, 일본입니다. 역학구도가 뚜렷해요. 동남아에서는 원재료를 가져오고 한국, 중국, 일본에서 만들어서 다시 역수출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지난 3, 4년간 공급광이 많았던 이유는 중국에서 자꾸 석유 제품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이 증설이 많았고 이제 내수에서 남는 휘발유가 지금 아시아로 넘어온 거죠.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의 석유 제품 수출 쿼터라는 게 있어요. 중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잘 아시겠죠? 통제가 하는 나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휘발유 등경유를 동산당의 허가 없이 국가의 허가 없이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쿼터라 부르고요. 결론적으로 보시면 17년부터 20년까지 중국의 수출 쿼터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1년 올해 드디어 감소했습니다. 왜 감소했을까요? 전력난이죠. 중국이 전기가 모자릅니다. 그러면 내년 2월에 동계올림픽도 있어요. 전기가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등경유를 더 집착하게 돼 있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10월 달에 중국의 해외로 수출하는 석유 제품이 급감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저는 승산이 있는 투자 지표라고 보고 있고 정유업에서 SOE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많이 듣는 질문이 지금 주가가 가장 약세인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와 금호석유 같은 이런 순수화학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자꾸 독설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올해 내년에까지 수익성 개선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미안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좋은 것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엔 순수화학 쪽은 공급광이 있습니다. 보시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보통 화학의 쌀을 에틸렌이라고 부르고요. 에틸렌에 대한 증설 공급량을 보면 평균 수요가 630만 톤 정도 됩니다. 경기가 보통일 때.
뭐 그래프상으로도 딱 이해하실 겁니다. 공급이 많구만이라고. 근데 이제 공급이 많은 것도 중요한데 공급이 좀 지연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오른쪽 그래프예요. 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에틸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원재료를 깨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요즘 뭐 요소수 없다고 난리였잖아요. 요소는 고체입니다. 요소에다 물을 탄 게 요소수인데요. 그 요소를 얻기 위해서는 암모니아를 가지고 만듭니다. 근데 그 암모니아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원유나 가스를 깨는 거죠. 그런 식으로 화학은 계속 연관 작업인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에틸렌을 얻기 위해서는 납사를 분해하거나 에탄이라는 가스를 분해해야 되는데 2017년부터 18년까지는 결국은 납사가 아니라 가스 크래커로 주로 깨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증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납사 쪽에서 계속 증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아시아와 한국의 증설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상당히 피곤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소재화학 쪽에 주목했던 게 코롱인더와 OCI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왼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폴리에서 타이오코드라고 하는 요소, 그 다음 아라미드라고 하는 요소는 그냥 그래프로 쉽게 설명드리면 공급 정도가 110, 120 미만이라는 얘기는 전기보수를 감안하면 수요가 100일 때 공급이 120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공급이 별로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에틸렌은 140, 150 정도의 공급 과잉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소재화학의 수익성 강세는 내년까지 될 거고 따라서 아라미드와 타이오코드는 또 과점이고 완전 경쟁의 시장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쪽의 수익성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코롱인더와 OCI를 계속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목표 주가만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42만 원이고요.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는 배터리 사업이 내년부터 10년 만에 흑자 전환한다는 점, 정제 마진의 초강세 국면에 수혜주라는 점을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 종목 OCI는 목표 주가 21만 5천 원의 투자 의견 바입니다. 중국 전력난의 심화는 결국 폴리실리콘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공장이 증설되면 내년에 5천 톤이 증설되는데요. 내후년까지 3만 톤이 들어옵니다. 지금 PBR이 1배 기업인데 태양광 PBR 중에 1배 기업은 원앤온리 유일한 기업입니다. 글로벌하게. 성장주로서 프리미엄이 내년에 들어오면서 밸류에이션 멀티플 상승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코롱인더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축약하면 타이오코드와 아라미드의 가장 고수익성이 나오는 기업이고 수소연료전지의 상업화를 통해서 2011년에 역사적 고점인 12만 9천 원을 내년에 분명히 벗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O일은 정제반의 수혜주였고요. 마지막 랩업을 하면 결론적으로는 내년의 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그 다음에 정제 마진, 소재 화학에 집중하면 그런 수익률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연간 전망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